오만 가지를 말하는 시기 오만 가지 소범식입니다. 사랑을 한마디로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다를 한자로 적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자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자의 갑골문은 아직까지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그릇 등에 새겨진 글자인 금문에서야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돌도끼를 사용했던 석기 시대에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감정들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당시의 사람들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사랑의 감정들을 글자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랑의 자는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애자를 풀어보면 손톱 조자와 덮을 멱자, 심장을 그린 마음 심자와 그리고 두 다리를 끌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천천히 걸을 쇠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추어 덮어두었던 마음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또 천천히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풀어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초기 금문에 있는 사랑의 자를 보면 단순히 사람 가슴 부위에 심장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슴에 심장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그려서 사랑하다라는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조선시대에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애인이라고 썼을까요? 경천 애인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으니 썼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천 애인은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아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애인은 다른 사람을 아끼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에마 부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에마라는 말은 말을 사랑한다 라기보다는 말을 아끼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뜻 정자를 써서 정인이라고 했습니다. 뜻 정자는 마음 심자와 풀을 정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즉, 뜻 정자는 우물가 주위에 새싹이 돋아가는 모습과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은 서로 푸릇푸릇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인이라는 말보다는 정인이라는 말이 더 정감이 가는 말이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애인과 정인을 찾아보면 애인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정인은 남몰래 정을 통하는 남녀 사이에서 서로를 이루는 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애인은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반면에 정인은 남몰래 하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반대말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무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남녀 간의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자의 반대말로 사용하는 글자는 미울 증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관계를 애증 관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미울 증자는 미워하다나 증오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증자는 마음 심자와 일찍 증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일찍 증자는 음식을 증기로 찌는 조리도구를 그린 것입니다. 미울 증자는 마음 심자에 증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울 증자는 마음 심자에 일찍 증자를 더해서 마음에서 분노가 표출이 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인 무가증이요 증인 무가애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사랑하는 사람은 미운 데가 없고 미운 사람은 사랑스러운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저는 이 말에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려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할 구석이 터럭만큼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아주시는 것은 정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독과 보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